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이는 이 4월달은 양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그 4월달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 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 아니면 돌잔치 회갑 같은 이런 좀 좋은 의미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고초살 기운에서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이런 기운도 많이 생기니까 조금 기분 전환도 좀 필요한 그런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하는 일이나 사업장이 좀 무기력하거나 위축되는 쪽으로 변화나 변동도 좀 옮기기 쉽고요.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실패를 맞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기운에서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재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도 생기는 그런 운도 될 수 있겠고 뜻밖의 그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월살 기운에서는 종교나 철학 아니면 야간업소 같은 좀 밤과 관련된 그런 일이나 남들에게 좀 내세우기 힘든 그런 직장에 다니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크지 않는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육이나 아니면 철학 같은 이런 다소 좀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좀 박하고 하는 일에서 부침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고, 또 이 인성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 늦추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좀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미혼자분들은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거나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기도 하겠지만은, 또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운세도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견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고, 또 형제 자매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다 볼 수도 있습니다.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간이 충이 오고 역시 12운성으로 관대지네요. 이 천간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병화하고 그죠? 여기 임수가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갈등이나 시달림이 있을 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스스로 좀 자기 마음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능히 극복할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 역시 관대지죠. 이 관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던 일이나 추진하던 사업 아니면 직장에서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고 좋은 그런 운세인데,
자신의 그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마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신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상당히 좀 본궤도에 올라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자,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자,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나 활기가 조금 약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사의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자, 그런 시기로 노련한 일처리가 상당히 돋보이는 자,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직업상 쇠지에 속하다 보니까 부침도 좀 많을 수 있겠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운세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어려움도 조금씩 따를 수 있고 또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은 절약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시기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좀 거두어들여야 되는 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12운성이 묘지에 속할 때는 하는 일이 조금씩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기다리는 자,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상 하는 일이 남들에게 좀 돋보이거나 아니면 내세울 만한 자, 그런 일이 되기 힘들고 오히려 직장인에서나 하는 일에서 조금씩 부침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자, 호랑이띠 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4월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일날 연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나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자동차 판매나 보험 같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좀 생각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소개팅, 미팅의 기회도 많아지고 또 미혼자분들은 결혼을 하거나 약혼 등으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날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화합을 다질 때도 상당히 좋은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방합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부부나 연인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성간에 어떤 만남을 가질 때도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에 도움도 있고 또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 결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통상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영예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날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회성도 좀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상당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날 이성간의 데이트나 미팅 이런 거 있으면은 자칫하면 미투 사건까지 예주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년기에 계신 분들은 바람기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고, 또 노인분들은 병원 출입이나 수술수 같은 이런 건강 이상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이고, 또 여자분들은 그 부인과나 비뇨계통의 질병에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겠고요. 하는 일마다 상당히 좀 순조롭고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선후배나 동창생들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상당히 그 성과가 돋보이고 또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끌어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호전될 수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취직이나 승진 같은 이런 영예도 따를 수 있는 좋은 날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닿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때에 따라서는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는 그런 날도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등에서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겠고, 각종 사고수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간에는 그 이별수도 따를 수 있겠고,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에 충이 노출되는 이런 때는 특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딱지라도 걸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일 날입니다. 6회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6회살의 원진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침수렵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많이 펼쳐지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맞춰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 6회살 기운에서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질환 등에 좀 시달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건강에도 문제가 따를 수 있겠고, 또 들어는 그 만성질환 등으로 종교를 찾는 그런 불운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 갈등이나 트러블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일 날입니다. 급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를 것이 있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조금 현재 위치보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무역이나 사법 계통에서 실력자가 되기도 하겠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거느리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4월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4월달 꽃피는 달이죠. 한 달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